안녕하세요. 스타119 임광목 대표입니다. 5월 6일 월요일 벌써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3일 동안의 연휴가 좀 길겠지 싶었는데 시간은 정말 빠르죠. 근데 어제부터 비가 많이 오고 있어서 여러분들 지금 뭐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연휴 일정, 휴식 일정, 또 재충전 일정이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계획하신 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연휴라는 것이 그 어떤 쉼, 또 재충전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오랫동안 쉬다 보면은 자기 분야에 있어서 감각을 상실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특히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서도 그 매매 감각이라든지 경제 감각이라든지 또 경제 그 흐름에 있어서 그 예민하게 그 촉각을 예민하게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도움이 되는 이 증시 생태계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랜 휴일 중에 계속 쉬시는 것보다는 저희 스타119 같은 이 채널을 통해서 이 감각을 유지하시고 지금 연휴 기간 중에 어떤 그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그 사건이라든지 어떤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나 아니면 또 새로운 어떤 돌발 변수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시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뭐 그 좀 가볍게 가벼운 내용들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요. 그 눈에 띄는 뉴스가 좀 있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또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예능적인 제목을 또 써서 주식 실화극장 이렇게 잡아봤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은 단순하게 웃고 넘어갈 예능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증시에 있어서 정말 알아두면 꼭 중요한, 알아두면 꼭 필요한, 또 그리고 그 일반적으로는 어디에서도 다 들려주지 않는, 알 수 없는 그런 그 어떤 주식의 그 비하인드의 어떤 그 구조라든지 아니면은 그 주식 그 마쿠에서 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그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런 코너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또 주식에 대해서 주식을 파악하는 그 캐파를 확 늘려가는 그런 계기들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따가 재미있게 시청을 해보시도록 하시고요. 우선 먼저 우리 그 유튜브가 스탁119 채널이라고 하잖아요. 스탁119 채널에 그 보시면은 몇 개의 그 섹션이라고도 할 수 있고 섹터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동영상, 쇼츠, 여기 있네요. 이 쇼츠 앤 퍼니 그다음에 그 장중에 또는 장전에 짧게 말씀드리는 프리 앤 스팟이라는 이런 섹터도 있고 그다음에 스페셜이라고 해서 주말마다 제가 얼굴 공개하면서 다양한 그 얘기들로 얼굴 공개하면서 그 진행하는 코너가 있잖아요. 그 스페셜 코너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혹시라도 북 콘서트나 그 강연 같은 거에 좀 콜라보를 할까 해서 가수 김승미 씨하고 12번에 걸쳐서 이 유튜브를 제작한 게 있어요. 여기서도 굉장히 좋은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이 방송에 있는 내용들은 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언제든 한번 보셔도 들어볼 만한 내용이니까 교양 방송처럼 그 컨텐츠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뭐 시간 심심하실 때 한 번씩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장마감마다 매일같이 데일리 포커스라고 해서 장마감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데 유튜브가 만들어진 지가 벌써 100일을 넘었어요. 100일 하고도 좀 더 지난 것 같은데 제가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저도 이렇게 한번 그 유튜브 그 100여일 동안에 있었던 그 일들을 한번 쭉 그 스크린을 해보면서 보니까 정말 동영상을 매일매일 올리다 보니까 많이 올렸더라고요. 많이 올리다 보니까 저도 그
여러 가지 자료도 정말 방대한 자료들이 올라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유튜브라는 공간이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를 어떤 제한적인 공간에서는 이렇게 방대한 내용들을 방출할 수가 없는데, 유튜브에서 계속 방송을 통해서도 이 저장이 되고 있으니까 유튜브가 참 고마운 매체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 또 여기 쇼츠 앤 퍼니는 뭐 1분, 2분 해가지고 짧은 영상들로만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뭐 올해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까지 이렇게 지금 월 초니까요. 이 쇼츠 형태로 말씀드렸던 것들 쭉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월달에 2차 전지, 올해 2차 전지는 쳐다보면 안 된다라고 그걸 말씀드렸던 쇼츠도 있고, 그리고 AI는 장세의 어떤 장세를 이끌어가는 트리거 역할을 올해도 계속 해 갈 거다라는 그런 쇼츠도 있었었고요. 이것도 역시 1월달에 미리 예상을 드린 부분. 그리고 1월 말쯤에 또 중요한 거 하나 예상을 드렸었죠. 제가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하게 우주 테마가 형성이 될 것이다. 우주 테마가 형성이 될 것이다라고 그때 어떤 예언처럼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당시에는 우주 테마에 대해서 인식이 별로 없었을 테니까. 자, 그런데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그런 대장주가 나타나기도 했고, 또 제가 굉장히 픽업 종목으로 강조했던 한양 ENG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것들도 쇼츠에서 여러분들께 예상을 해 드렸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 쇼츠만 보시더라도, 쇼츠를 한번 쭉 보시면은 시장의 맥을 정말 잘 짚어주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최근에는 이제 뭐 반도체에서 테마가 좀 XR 디스플레이, 카메라 이런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도 미리 예상을 드렸었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를 이 섹터라든지 이 카테고리들을 좀 구분을 해서 이미 지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께 특히 그동안에 구독을 하시면서 쭉 들어오신 분들 이 아니라고 하시면은 과거 영상을 좀 이렇게 찾아서 보시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이 재생 목록을 좀 활용하셔가지고, 이렇게 또는 해시태그 검색도 이렇게 해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종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시장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특히 물론 이제 저희 유튜브가 최고의 유튜브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제 다만 이런 건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냥 굉장히 초보 수준에서 그냥 대중적인 얘기. 어차피 그 구독자들도 초보가 많으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가치주를 장기 투자를 제일 싼 가격에 사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 누가 말 못해요. 그런 내용조차도 몰라서 그런 유튜브를 듣는 분들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대중 유튜브라든지 구독자 위주로 해서 이제 종국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광고 수익 추구형 그런 유튜브들, 가볍다기보다는 좀 기초 이하의 내용을 다루는 유튜브들이 많은데, 그런 내용들하고는 분명히 정말 그런 수준이 여기 지층이라면은 스카이스크래퍼 완전 초고층에 해당되는 그런 컨텐츠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고, 또 이제 저희 컨텐츠가 그냥 말에서만 그치지 않고, 저도 어떻게 보면은 실용주의자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활용을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매매하실 때 활용이 될 만한 내용들, 흐름 맥만 보더라도 활용이 될 테고,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서는 제가 종목들 추천까지 다 해드리잖아요.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들까지도 포함을 해드리고, 기본적인 분석, 펀더멘탈 분석, 그리고 공시 분석,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기법들, 보조 기법들, 이런 것들까지 다 아우르는 컨텐츠로서 정말 제가 보기에는 좀 굉장히 좋은, 좀 여러분들이 고퀄러티다라고 평가를 해주실 만한 그런 내용들을 그동안 담아왔던 것 같고, 또 이 쇼츠들을 저도 한번 다시 보면서 이게 뭐 유튜브가
도움이 안 되는 유튜브라면은 제가 유튜브를 접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그런 맥락에서는 또 이 유튜브를 유지할 가치 부분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번 그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연휴에 가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요령을 가지시고 또 이제 저희가 그 추구하고 있는 그런 가치관에 그런 그 공감을 가지시고 저희 유튜브를 계속해서 잘 활용하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눈에 띄는 뉴스 말씀드린다고 했었죠? 눈에 띄는 뉴스부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혹시 저기 누구죠? 워렌 버핏 아시죠? 워렌 버핏. 워렌 버핏이 가지고 있는 회사 이름 아세요? 버크셔 해셔웨이. 좀 어렵죠. 버크셔 해셔웨이. 저는 이 버크셔 해셔웨이, 해셔웨이 이 말이 나오면은 항상 떠오르는 그 작가 이름, 그 노인과 바다 있잖아요. 해밍웨이인가요? 그 작가 이름이 항상 생각나요.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어쨌든, 이 워렌 버핏의 회사는, 버크셔 해셔웨이라는 회사인데, 좀 회사 이름이 어렵지만, 이 회사는 이제 처음에 보험회사가 주축이 돼 있죠. 자, 여러분들도 우리 뭐 삼성생명, 삼성화재 뭐 이런 그 보험회사들이 단순하게 그 보험 업무만 하지 않아요. 거기도 보면 펀드 매니저 뽑아가지고 투자 운용을 하잖아요. 주로 그 부동산이라든지 주식 같은 거 투자 운용을 하니까 그런 것처럼 이 버크셔 해셔웨이도 그런 그 보험회사인데 보험회사로 출발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런 투자를 많이 하는 투자 회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일본에도 대표적인 회사가 그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투자 회사로 알려져 있는 손정희의 소프트뱅크가 있잖아요. 원래 소프트웨어 쪽 그런 회사예요. 자, 그런데 투자 회사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이 버크셔 해셔웨이라는 회사는 보험회사에서 출발했는데 지금은 투자 회사로 더 유명하다. 이렇게 아실 수가 있고 여기 전기주총이 있었는데 뭐 여기에 그 인파가 한 4만 명? 3, 4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워렌 버핏이 예전에 그 뭐 버핏과의 식사 뭐 이런 거 막 경매도 올리고 이런 게 있었었잖아요. 그 현인 오바마의 현인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 주주총회니까 이 3, 4만 명이 이 워렌 버핏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그렇게 몰렸다고 해요. 제가 좀 전에 오바마는 대통령이고, 여기는 이름이 헷갈려요. 오바마 대통령하고 헷갈려요.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하잖아요. 오마하의 현인. 자, 오마하는 어디냐면은요, 여기도 또 이름이 좀 어려운데, 네브레이카. 자, 미국의 50개인가의 그 주가 있잖아요. 그 주 중에 하나예요. 네브레이카 주. 거기에 있는 작은 마을이 오마하라고. 마을까지는 아니고 도시겠죠. 오마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네브레이카 주는 막 뭐 뉴욕, 무슨 저기 캘리포니아 이런 데처럼 그런 대도시 위주의 주가 아니고 좀 농업 같은 거 하는 시골이에요, 시골. 자, 그런데 이 회사가 이 시골에 있다. 시골에 있고 또 특이한 거는 뭐 이제 이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워렌 버핏하고 그 공동 창업자가 하나 있었어요. 공동 창업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름이 차밍 뭔가 그래요. 좀 이름이 제가 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차밍 뭔가 그런데 이제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연세가 99세인가로 돌아가셨어요. 99세인가 98세로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장수를 하셨죠. 근데 워렌 버핏도 지금 나이가 93세입니다. 굉장히 여기 창업자들이 장수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워렌 버핏 93세의 현역으로서 지금 현역이시잖아요. 현역. 물론 이제 이번에 그 정기주총에서 여기 뭐라고 하죠? 뒤 이렇게 후임자라고 하나요? 이제 그런 거를 좀 갖췄다고 하더라고요. 부회장들 누구한테 물려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좀 이렇게 구체화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자, 근데 어쨌거나 지금 이 워렌 버핏이 내년에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농담을 했다고 해요, 이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저 장수 회사인데, 제가 이제 좀 이거를 보면서 약간 제가 예전에 저희 전경련회관 그 여의도 전경련 빌딩에서요.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오래되신 구독자분들은 제가 이런 말 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여의도 전경련 그 회관에서 사실은 그 최종현 회장님도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그 당시에 그 황정현 부회장님도 폐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그리고 또 그 정경련 빌딩에서도 좀 그 암으로 돌아가신 임원분들이 좀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어디에서 근무하냐 이런 것들이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건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성면 같은 거 이런 게 많은 건물에서는 건강에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이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셔웨이 이 회사가 이 네브레이카라는 그, 시골 같은 그런 그 주에 있는 이 오바마라는 곳이니까, 여기에서 있는 이분들이 이렇게 장수를 하고 있는 걸 보면 확실히 이 업무, 직무도 지역이 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런 생각을 해봤고, 이제 여기에 좀 눈에 띄는 인사가 한 명 갔는데, 이 사람 이름이 팀 쿡이라고 하죠. 팀 쿡. 애플, 애플의 지금 CEO죠. CEO. 애플의 CEO도 저기 누구죠? 그 사람 검정색 티에다가 청바지 이거 했던 그 창업자는 일찍 죽었잖아요. 그 창업자는 일찍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팀 쿡이 후계자로 이제 CEO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도 여기에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나타났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워렌 버핏이 그 애플 주식을 한 13%, 이제 물론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고 이 회사를 통해서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13% 자기가 갖고 있던 거에 물량의 13%를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매도를 했는데, 그럼 이쪽 워렌 버핏이나 버크셔 해셔웨이에서 애플 주식을 매도를 하니까 애플을 나쁘게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의구심이 생기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어제 그 워렌 버핏이 자기는 양도세 세금 양도세인가 무슨 세금 때문에 하여간에 애플 이거를 세금이 많아가지고 매도를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애플 주식을 굉장히 좋게 본다는 말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 뭐 코카콜라라든지, 그다음에 그 카드 회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는 그 신용카드 회사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이제 그 그러니까 이 버크셔 해셔웨이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회사 중에 코카콜라가 있고 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있고, 또 저기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있을 거예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데에 투자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애플까지 네 개 회사에 투자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애플 주식은 아직도 좋게 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이걸 좀 저는 오늘 눈에 띄는 뉴스로서 이 워렌 버핏이 애플을 좀 아직도 좋게 본다라는 그 멘트를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서학 개미들 같은 경우에는 개미들도 이 애플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겠죠. 애플 참고를 할 필요가 있겠고, 우리 구독자들 중에는 동학개미들이 더 많잖아요. 동학개미들이 더 많으니까 애플 관련주들 좀 한번 또 볼 필요가 있겠죠. 이런 맥락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리는 거고, 또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애플 관련된 또 다른 또 ETF 같은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ETF에도 우리가 ETF 매매에도 좀 반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로 제가 이 연휴 중에 발견한 뉴스 중에서 제일 중요한 뉴스 같아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도움이 되셨습니까? 자, 한 개 뉴스 하나만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뉴스는, 저는 이렇게 막 색깔 같은 것이 이렇게 제가
제가 생각하는 규칙대로 써야지 이게 막 제 규칙대로 안 섞이면은 좀 그 제가 좀 찜찜함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끌어서라도 이렇게 이제 바꿔가면서 이렇게 쓰는데 그 이제 두 번째 뉴스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번에 레바논 남부 레바논이 아니라 레바논이라고 해야죠. 레바논 남부 다시 공격했어요. 공격을 했는데 이제 여기가 하바스를 공격한 거죠. 근데 이번에 지금 최근에 하바스하고 이스라엘하고 휴전 얘기가 논의가 되고 있었어요. 휴전 얘기가 논의가 되고 있었는데 이거는 그 미국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은 미국이 중재에 나섰고 그다음에 하바스 쪽은 아무래도 그 이슬람 쪽이니까 이집트에서 중재에 나서 가지고 휴전 얘기가 좀 진전이 있었어요. 휴전 진전. 여기 휴전 진전에는 이제 그 인질이라고 하나요? 인질이라고 하나? 인질 교환 뭐 이런 포로라고 해도 되겠죠. 그런 이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던 중에 이제 갑자기 오늘인가 어제 나온 뉴스예요. 이스라엘의 레바논 남부 또 공격해가지고 7명인가 뭐 부상, 3명인가 죽고 또 4명인가 부상 당했다고 이래서 이제 휴전이 난관. 그리고 뭐 종전은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일단은 제가 뭐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유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유가. 자, 요즘 아무래도 유가가 조금 그때 그 이란 사태 터졌을 때보다는 유가가 저희가 됐잖아요. 그 많이 낮아졌잖아요. 많이 낮아지면서 이게 유가 때문에 최근에 그 유가로 인해서 미국 물가 비상이 조금 완화가 되는 느낌, 완화 기대 이런 게 있었었잖아요. 이렇게 되고 또 이제 미국 주가 반등도 있었죠. 그러니까 미국 주가 반등, 그러니까 물가가 완화 기대가 있고 또 미국에서 고용 지표 같은 거, GDP,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 지표 이런 게 안 좋게 나오니까 이제 저기 뭐죠? 그 금리나 비둘기파들이 금리나 얘기를 좀 많이 하면서 금요일 날 주가가 반등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나온 뉴스가 지금 다시 공격이 되면서 유가가 좀 반응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 토요일 날하고 일요일 날 이렇게 넘어가면서 스페셜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올려드린 방송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얼굴 보여드리면서 한 방송에서 금요일 날 미국 주가가 급등을 했지만 아직은 그 기간 조정상에서 저는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또 어차피 오늘 월요일이 우리 한국은 휴장이니까 이 휴장 중에 또 미국이 오늘 밤에 미국은 열리게 되는데 미국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는 아직 모르니까 금요일 날 급등만 한 거 가지고 이게 미국이 금요일 날 급등만 한 걸 가지고 어떤 그 시장의 방향성이 상승 쪽으로 바뀌었다라고는 예단하지 말자. 아직까지는 5, 6주의 기간 조정 과정 중에서 변동성의 하나의 형태로서 미국이 반등한 걸로 본다. 그러니까 오늘 월요일 날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될지를 보자. 이런 말씀까지 제가 정리를 해드렸잖아요. 토요일 날 올려드린 업로드에. 그거 안 보신 분들은 토요일 날 영상도 보세요. 그럼 도움 되시니까요. 그런데 이제 토요일 날 업로드를 해드렸던 그런 내용과 연결 지어서 생각을 해봤을 때 또 이렇게 지금 또 전쟁 관련된 그 악재가 나왔으니까 이제 오늘 미국 증시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정말 확인을 해야 우리가 이제 개장하는 내일부터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내일
내일부터 우리 한국 증시는 내일부터 개장이 되지만 제가 또 토요일 날 말씀드렸다시피 연휴가 길었기 때문에 그 옵션 만기일이 바로 목요일 날 오게 되는데 그 옵션에 그 시간 프리미엄이 확 위축이 돼 있으면서 출발할 거다. 이런 것들이 또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을 한 가지만 뭐 잘 모르시니까 내 주식 올라줬으면 좋겠다 이것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시장에 작용하는 거는 너무나도 많은 변수들이 있다라는 거라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오늘 그 주말에 나온 뉴스 중에 이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 다시 공격을 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일부러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 뉴스를요 다 참고하시면은 아무래도 또 여러분들이 그 주식시장에서 그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뛰어난 그런 뛰어난 그 관점이라든지 아니면은 탁월한 그 이렇게 그 주식을 보는 통찰력이라든지 대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도움이 많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요. 아까 그 주식 실화극장 말씀드린다고 했죠. 주식 실화극장. 천천히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에 그 김용건 씨 아시죠? 탤런트. 김용건 씨가 뭐 70세가 넘으셔가지고 등남인가 뭐 딸인지 아들인지를 낳았잖아요. 물론 원래 하정우 씨 그 어머니 그쪽에서 난 게 아니고 또 젊으신 분하고 해가지고 이제 젊으신 부분하고 뭐 어떤 관계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사이에서 이제 그 아이가 출생을 했잖아요. 그게 화제가 됐고 요즘에 뭐 육아일기 뭐 이런 젊은 아빠들 속에서 70대가 넘어간 김용건 씨가 뭐 육아일기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가지고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무슨 미국의 무슨 격투기 선수 미국 격투기 선수가 아이고 격자를 이렇게 선수가 무슨 일부 다처라고 하죠. 일부 다처처럼 뭐 부인을 2명하고 같이 이렇게 그게 사실혼 관계인지 법정혼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3명이 같이 살고 있대요. 3명이. 그래서 부인이 2명. 근데 법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한데 어쨌든 그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이상하죠, 사실은요. 근데 격투기 선수 약간 이미지도 이상한데 또 근데 그 3명이 사이좋게 지내고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게 좀 사회적으로 좀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런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쨌거나 김용건 씨나 이 미국 격투기 선수 이런 분들을 보면은 남자분들인데 어떤 다산의 상징처럼 어떻게 좋은 말로 하면은 상남자라는 말도 되겠죠? 상남자 뭐 이런 느낌이 좀 오나요? 자, 근데 주식계에서 이런 다산의 상징 또는 상남자 주식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주식을 한번 꼽아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런 종목을 한번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종목인지 조금 이따 말씀드려보고 왜냐면은 이 회사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자동차 중에서 이렇게 굉장히 강한 차 하면 어떤 차들이 떠오르세요? 이렇게 강한 차. 물론 이제 뭐 스포츠카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스포츠카 뭐 페라리라든지 뭐 마세라티라든지 이런 차들은 보면은 이렇게 뭐 빨간색이고 막 외형적으로는 그런 강한 느낌은 아니잖아요. 물론 스피디에 포커스를 주다 보니까. 자, 그런데
그 이제 외관적으로 봤을 때 강한 자동차 하면은 저는 지프 또는 뭐 체로키라고도 하죠. 체로키. 뭐 이런 차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자동차에 상징하면은 쌍용의 무쏘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자, 쌍용 하니까 용이 두 마리니까 그리고 무쏘 뭐 버팔로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강한 이미지가 있죠. 자, 그런데 뭐 쌍용 무쏘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그 쌍용 무쏘의 그 대항마 역할을 했던 자동차가 현대의 갤로퍼잖아요. 갤로퍼. 그쵸? 현대의 갤로퍼. 굉장히 강한 이미지잖아요. 현대의 갤로퍼. 그래서 저는 이 현대의 갤로퍼 이 관련된 얘기를 지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현대 갤로퍼 하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은 현대차를 생각하시죠? 당연히 현대차가 생각이 나시겠죠? 현대차. 자, 그런데 사실은 현대 갤로퍼는 현대차가 아니라 현대 전공에서 만든 차예요. 현대 전공에서 만든 차. 현대차가 아니고 현대 전공에서 만든 차. 여러분들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이 현대 전공에서 이제 갤로퍼를 처음에 만들어 가지고 이 자동차를 이제는 현대차에 넘겼죠. 갤로퍼는 현대 전공에서 현대차에 넘겼죠. 자, 그러면 이 갤로퍼 같은 이렇게 강력한 이미지의 자기들의 그 생산품을 현대차에 넘겼다. 어떤 생산품이라는 거는 어떤 현대 전공의 어떤 아들과 같은 존재잖아요. 이런 걸 생산해서 현대차에 넘겼다. 자, 그럼 현대 전공은 그것만 한 게 아니고요. 현대 전공은 또 뭐를 했냐면은 선박. 근데 이 선박이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중공업들에서 생산하는 그 뭐 유조선이라든지 뭐 컨테이너선이라든지 뭐 이런 선박 이렇게 큰 선박은 아니고 이 현대 전공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구명선 같은 거 구명선 또는 뭐 요트 이런 정도의 수준의 그 선박도 현대 전공에서 만들었었어요, 사실은요. 근데 이 현대 전공에서 선박도 상당히 강한 이미지잖아요. 이런 것도 만들었었는데 이거는 결국에 그 HLB 선박이라고 해서 분사를 시켰죠. 현대 라이프 보트. 그렇죠? 현대 라이프 보트라고 해서 분사를 시켰어요. 분사. 자, 그러니까 이 회사는 또 아들 같은 존재인 이 선박까지 또 하나 넘겼죠. 자, 그렇게 넘겼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또 이것만 한 게 아니고, 이 현대전공에서는 그러니까 기차 같은 철도 있잖아요. 기차. 이거를 사업 부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김대중 정권에서 빅딜 얘기 나오고, 빅딜 얘기 나오면서 이 현대전공 그다음에 그 당시에 지금은 뭐 대우중공업 이제 대우는 해체가 됐지만 대우중공업 그다음에 비행기 이런 쪽 항공 쪽하고 관련 있는 한진중공업 이렇게 이런 회사들이 철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철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그때 이제 그 빅딜 이제 IMF 이후니까 그 경쟁력을 키우자고 해가지고 이거를 통합을 하게 되는 거죠. 통합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이 철도 회사가 지금의 뭐죠? 현대 로템. 물론 이제 현대 로템은 다시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다시 현대 자동차의 계열사로 돼 있죠. 최대 주주가 현대 자동차니까. 현대 로템 여기를 보면은 어떤가요? 이 현대 전공이라는 회사는 갤로퍼 그 다음에 배 철도까지 얼마나 그 강한 이미지의 상남자 이미지의 그 아들 같은 그 생산물을 만들어서 다 나누어졌습니까? 현대차에 나눠주고
여기 현대 로템에 나눠주고 여기 HLB에 나눠졌죠.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제가 왜 여기 주식 실화극장이라고 이제 말을 했냐면은 HLB 얘기 잠깐 하고 싶어서 그래요. HLB. 자, 홍길동전 아시나요? 홍길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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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보다는 서자의 그 서름으로 해서 홍길동이 탄생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물론 HLB가 그 현대 전공의 서자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현대 전공에서 제일 먼저 버린 회사가 HLB예요. HLB. 그 선박회사 현대 라이프보트. 자, 그런데 이 HLB가 제가 이제 그 서러움 홍길동처럼 버림을 먼저 받았으니까 이게 어떻게 홍길동처럼 그 HLB가 살아나는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HLB는 이제 현대 라이프보트인데 이제 선박 이걸 만들다가 아버지 같은 존재가 현대 전공이었잖아요. 아버지 같은 존재가 현대 전공이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을까요? 이 HLB는 국제전공이라는 회사와 합병을 하게 되죠. 이름 비슷하잖아요. 현대전공, 국제전공. 그렇죠? 마치 홍길동 그 서자였던 홍길동의 아버지에 대한 그 그리움의 반영이라고 할까? 현대전공, 아버지 같은 존재의 현대전공이라는 회사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할까? 어쨌든 국제전공이라는 회사하고 합병을 해. 이거 실화입니다. 그 주식 실화극장이에요. 실화. 근데 이 국제전공이라는 회사하고 합병을 한 이후에 얘네들이 그 라이브 코드 라고 하는 이 라이브 코드라고 하는 그 코스닥 회사였죠. 당시에 코스닥 회사 라이브 코드라고 하는 코스닥 회사에 이제 그 백도어링을 하죠. 백도어링. 자, 백도어링이라고 하는 거는 라이브 코드는 이제 물론 이제 나중에 부실화가 돼서 거의 퇴출 위기에 있었던 그 회사를 통해서 우회 상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회 상장에 성공을 하죠. 이 HLB가요. 자, 이 모습만 보더라도 어때요? 홍길동이 그런 그 서러움을 극복을 해내고 영웅으로 살아나는 것처럼 이 HLB는 국제전공과의 합병을 한 이후에 라이브 코드를 통해서 코스닥 상장에 우회 상장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HLB가 그 미국 아마 의사였던 것 같아요. 미국 의사의 그 특허를 사들이죠. 그게 아마 이제 지금의 그 리보 XXX 리보세라닙 이제 그 물질에 그게 됐을 거예요. 그걸 사가지고 이제 그 의사는 이제 여기에다가 그 특허권을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이 리보세라닙 이거에 대한 그 소유권을 갖게 된 거죠. HLB가요. 근데 물론 이 소유권을 가지고 뭐 그냥 장난만 친 게 아니고 그 임상을 계속 진행을 한 거죠. 임상 진행. 그래서 지금의 이제 HLB가 된 거예요. 지금 HLB가 돼서 뭐 그 HLB 글로벌이니 또 자회사들 뭐 헬스케어인가요? 그리고 뭐 퓨틱스라고 하죠. 퓨틱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그 테라피 이런 거 테라퓨틱스라고 하잖아요. 테라피에서 온 말이에요. 테라퓨틱스 뭐 이런 자회사들 몇 개 또 있잖아요.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홍길동의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주식 실화극장에서는 제가 일단 그 현대전공의 영웅적인 그런 다산의 아버지 같은 기업으로부터 제일 먼저 그 내침을 받은
이 HLB가 또 이렇게 홍길동처럼 이렇게 살아나는 스토리.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제 그 HLB가 정말 잘 될지 아니면은 또 그냥 그 하나의 작전주의 그 모습으로 이제 그 작전주의 그 말로처럼 다시 추락을 하게 될지 그런 어떤 건 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홍길동 같은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현대전공 다시 아버지 얘기 돌아와야죠. 현대전공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현대전공이 지금의 현대 모비스예요.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고 이 현대모비스는 이제 중간에 전장 부품 회사인 현대 오토넷과 합병, 즉 결혼을 다시 하게 되죠. 합병, 결혼 이렇게 다시 하게 된 합병이니까 제가 결혼이라고 쓰는 거지만 사실은 합병을 말하는 거죠. 합병을 하게 되고 자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렇게 좀 과격해 보이는 철도라든지 선박이라든지 갤로퍼라든지 이런 사업 하지 않고 그 전장 부품 예를 들어서 텔레메틱스라든지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부품들 위주로 해서 그 기아하고 현대에 이제 그 부품 회사로서 지금 잔잔하지만 잔잔하지만 강한 어떻게 보면은 과거보다는 좀 외유 내강형의 모습으로 마치 아까 이 김용건 씨가 이 상남자의 상징인 김용건 씨가 지금 그 육아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